긴급 속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한 클럽 밖에서 새벽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실종된 미국 대학생을 찾는 수색에서 아무도 바라지 않았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제임스 지미 그레이시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점들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Row and Crime이 제공하는 On the Case입니다. 저는 Row and Crime입니다. 바르셀로나 경찰은 최근 몇 시간 사이에 지미 그레이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나이트클럽 근처 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녹음을 하는 동안 경찰은 그 시신이 지미 그레이시임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미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상황은 불분명합니다.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미는 마지막으로 화요일 새벽 3시쯤 바르셀로나 해변에 있는 포코라는 클럽 밖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시카고 지역 출신입니다. 그는 엘라바마 대학교에 다녔고 바르셀로나에는 유학 중인 친구들을 방문하기 위해 왔으며 봄방학을 맞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어쩌다 보니 이 클럽에 함께 있던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결국 에어비앤비 숙소로 돌아갔지만 지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바르셀로나에서 이른 저녁 시간에 폭스 뉴스는 바르셀로나 해변 바로 옆에 있는 나이트클럽 인근의 마리나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뭔가를 본 것 같아서 경찰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 지역은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힌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시신이 지미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신 소식을 이야기해 주실 분으로는 은퇴한 강력계 형사 필 워터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초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아무도 바라지 않았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경찰은 사망한 채 발견된 사람이 바로 화요일에 바르셀로나에서 실종된 20세 청년 제임스 그레이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언론사인 엘 페리오디코에서 익사로 추정된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수사관들은 나이트클럽에서 멀지 않은 마리나에서 발견된 시신이 제임스 그레이시임이 확인된 후 앞으로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크리스,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침울한 주제로 만나게 되어 유감이지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분명히 제 생각에 그곳 당국은 이미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는 새벽 3시쯤 실종된 것으로 보이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젊은 여성과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제 지갑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첫째, 시신의 살해당했음을 시사하는 외상이 있는지 여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리고 독성 검사 결과는 물론 그가 만약 취해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취해 있었는지, 무엇에 취해 있었는지를 밝혀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되었는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 시신의 외상이 흔적이 없고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익사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내슈빌에서 술집을 나와 친구들과 떨어진 뒤 강가를 따라 걷다가 물에 빠진 젊은 남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몇 가지 물건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 그 사건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같은 종류의 비극이지만 단지 장소만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고였는지 아니면 타살이었는지는 부검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내슈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작년 봄방학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 대학생이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밤늦게 해변에 가게 됩니다. 한 남자와 있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이 경우 저는 바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근처에 마리나와 방파제가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탁 트인 바다였던 반면 이곳은 좀 더 폐쇄된 구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특히 바다를 상대할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한가요?
시신을 찾는 일은 보통 얼마나 어려운가요? 오늘 바르셀로나 전역에 이런 일이 있었다던데 이런 경우엔 어떨까요? 마리나 직원이 무언가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It's 전부 조수에 달려 있죠. 저는 실제로 그 항구와 그 근처의 클럽들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바로 물가에 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는 난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보호해주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신이 물에 빠진 시점을 알 수는 없죠. 특히 바다 쪽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조수의 흐름과 그들이 정확히 언제 물에 빠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그게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들어오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그곳의 특정 해변을 지정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서 그 클럽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갑은 어디에서 발견됐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조사하면서 그들은 거리의 근접성을 살펴보고 타임라인을 구성하며 이 젊은 남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막 봤는데 여기 가족 성명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에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신 친절과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 함께하고 서로를 돌보는 데 집중하기 위해 언론 인터뷰를 잠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 주시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할 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가족이 아들을 찾기 위해 유럽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야 했고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있는 큰 단서 중 하나는 휴대전화입니다. 제임스가 실종됐을 때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 휴대전화는 체포된 사람과 함께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즉 유럽이나 세계 여러 곳에서 흔히 일어나는 소매치기였는지 등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보도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리고 수사 당국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려고 할 때 휴대전화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휴대전화 자체에 어떤 문서나 동영상, 사진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론 가장 큰 질문은 그가 그것을 어떻게 손에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될 수도 있고 그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의 성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사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 사람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나요? 그게 그에게 일어난 일에 비해 부차적인 건가요? 물론 그 부분도 밝혀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체포되는 것입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사람을 구금하거나 체포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그들의 절차 중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휴대폰을 어디서 얻었는지 확인하고 그들이 조사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단서를 역추적하는 거죠. 이게 아시다시피 결국 익사 사고일 수도 있고 그가 친구들과 떨어져서 해변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새벽 시간이었고 그가 술에 취했는지 나이트클럽에 있었는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다음 질문은 좀 묻기 어렵지만 아시다시피 화요일부터 물에 있었던 시신을 육안으로 봤을 때 외상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떻게 익사인지 판단하나요? 부검이 밝혀주겠지만 시신이 해안에 떠밀려 왔을 때 볼 수 있는 특징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번 사건처럼요. 좋은 질문입니다, 크리스. If there's a 만약 외상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외상은 몸에 생긴 모든 상처를 의미합니다. 멍일 수도 있고 열상일 수도 있고 그런 종류의 것들이죠. 총상이나 칼에 의한 상처일 수 있습니다. 찾아봐야 할 것은 어쩌면 목 부위에 멍이 든 흔적을 찾는 건데 그건 목졸림이나 어떤 종류의 끈에 의한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살펴볼 때 주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뭔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 물에 빠진 것과는 다른 점이 있는지
물속에 있는 기둥이나 바위, 아니면 어떤 딱딱한 표면에 머리를 부딪힌 것과는 다른 점이 있는지요? 그래서 그건 물론 무딘 도구 같은 걸로 맞아서 멍이 든 것처럼 보이는 경우와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부검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uh, 여기서 논의를 위해 예를 들어 보자면 머리에 눈에 띄게 타격을 입은 흔적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태의 자국이 남았는지, 그런 흔적이 남았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도구에 의한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다시 기둥이나 바위 같은 것에 부딪힌 흔적으로 보이나요? 또 다른 단단한 표면에 의한 것처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부검에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제 말은 만약 명백한 것이 있다면요. 예를 들어 총상 같은 것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밤 시간에 총성이 들렸다는 식의 어떤 기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한 언론사에서 수요일에 나온 보도에서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보도를 번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점점 더 물 쪽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그가 해변으로 내려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매우 안타까운 익사 사고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타임라인을 맞춰볼 때 만약 범죄의 흔적이 없어 보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는 이 거대한 나이트클럽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깨를 맞대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일부러 두고 간 건지 자연스럽게 떨어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친구들은 집에 가고 그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는 다른 사람이랑 갔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 말은 만약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그리고 수사 과정의 일부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확신하는데 결국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결과라면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글쎄요, 거기서 타임라인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구들을 인터뷰할 거예요. 언제 일행과 헤어졌나요? 누구와 대화하는 걸 봤나요? 그 사람을 아나요? 그 사람 신원 확인됐나요? 그러면 그가 어디 있었는지 시간대 파악에 도움이 될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그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을 가지고 있었나요? 내가 알기로 내슈빌의 그 젊은이는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어요. 그는 특정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길을 돌아갔죠. uh, uh, 거기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나 장애물 같은 걸 봤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왜냐하면 그곳은 꽤 작은 구역이거든요. 제 말은. 그가 있었던 곳은 um, 그 타임라인을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해변에 내려갔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가 왜 거기에 있게 됐는지도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게 지갑이에요. 지갑이 시신이 발견된 곳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궁금하네요. 그게 또 다른 걸 시사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 그가 지갑이 발견된 곳에서 물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가는 도중에 물에 들어갔다면, 그리고 정말 여러 번 시신이 물을 들어가서 익사하고 움직이고 있을 때 물살에 의해 시신이 떠내려가게 되죠. 때로는 얼마나 멀리 떠내려가느냐에 따라 물살이 옷을 완전히 벗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 때 큰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빠지고 나서 떠오른 모든 시신을 확인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신들이 많았고 우리는 모두 나가서 외상이 있는지 명백한 외상의 흔적이 없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벗겨지고 옷 조각들이 없어지고 주머니에 있던 물건들도 사라진 걸 보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지갑이 그런 식으로 그곳에 있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um,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하고 살펴봐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게 되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물론 부검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시신이 물에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있었던 경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독성 검사에서 누군가의 몸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 기간 동안 그런 환경에 있었더라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정도 기간이라면 혈액 자체에서가 아니더라도 장기 등에서 독성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시신이 물에 있었다면 당연히 정확한 독성 검사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뭔가 결과가 나와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종류의 중독물질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다시 한번 그가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에 더 가까워지게 해줄 것입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 관해서는 그 지역을 둘러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당신도 그 해변과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있잖아요. 그곳은 외진 곳이 아니에요. 정말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바르셀로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꼭 들르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제로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저는 내시비어 사건도 떠오르는데, 실제로 퍼즐을 맞추듯이 좋아, 이 사람이 여기 이 거리 모퉁이에 있다 라고 확인하는 과정이죠. 저희 같은 외부 사람들은 언론에 공개된 최종 결과만 보니까 그냥 한 영상에서 다음 영상, 또 그 다음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죠.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내부적으로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요. 분명히 수많은 영상 자료가 있을 테고, 이번 경우처럼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면 더 그렇겠죠. 실제로 그 사람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내는 건가요? 그건 친구들과의 인터뷰에 달려 있어요. 그들이 거기에 언제 도착했나요? 그때가 몇 시였죠? 그들은 거기에서 얼마나 오래 있었나요? 우리가 들은 바로는 새벽 3시라고 합니다. 그가 실종된 건 새벽 3시쯤이니, 다시 말하지만 이건 타임라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클럽에 출발한 시점부터 타임라인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른 곳에도 갔나요? 클럽에 가기 전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밤의 초반에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거기에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저는 항상 타임라인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영상들을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도 그들은 구체적인 시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확인해야 할 영상의 양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파악했다고 해서 반드시 최소한의 분량만 보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보한 카메라의 수와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영상의 양에 따라 몇 시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다시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이 가족들에게 최대한 잘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그 장소에서 발견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만약 이 사건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면, 분명 범죄 혐의점이 있었다면 계속 수사를 해서 체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조사를 하겠죠. 하지만 수사기관,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바르셀로나 경찰이 언제쯤 수사를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범죄 혐의점이 없고 비극적인 사고로 보인다면 가족들은 분명히 많은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으로서 언제쯤 이게 우리가 파악한 사건의 타임라인이다, 우리는 이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진 정보다 라고 말하게 되나요? 그리고 수사관으로서 당신은 범죄가 있을 수도 있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이런 사건에서 결정이 어렵다는 걸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건 다른 수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증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신 항상 진실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일단 as
그들이 진실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만약 사고였다면 이 사건에서 검시관의 판정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논의를 위해 검시관이 이렇게 판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익사, 즉 사고사라고요. 그 사실이 가족에게 전달되면 가족들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형사들은 가진 모든 것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해봤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고 정직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정말로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검사가 끝나고 실험실에 제출된 모든 처리가 완료되어 결과가 나오면 판정이 내려지고 무엇이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건을 더 열어둘 필요 없습니다. 단서들은 모두 추적되었고 관련자들도 모두 면담을 마쳤습니다. 증거도 모두 수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조사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사건은 종결될 것입니다. 이제 이와 반대로 만약 그가 그렇게 판정했다면 어떤 종류의 외상이 그를 물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만약 우리가 무딘 도구, 즉 둔기나 몽둥이, 망치 같은 것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그러니까 뚜렷한 자국이 남아있거나 선형의 흔적이 있고 머리를 맞았거나 다른 종류의 외상이 있는 그런 증거 말이야. 그렇다면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조사할 거야. 그 외상 때문에 그가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됐다면 그것도 여전히 살인인 거야. 그래서 사건은 용의자가 체포되고 누군가가 기소될 때까지 종결되지 않을 거야. 적어도 휴스턴에서는 그렇게 해. 바르셀로나에서의 절차가 꼭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용의자를 체포하면 그 다음에는 재판, 기소 등을 기다리게 돼. 그래서 그 사건은 누군가가 체포되거나 아니면 판결이 내려지면 종결되는 거야.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사건이 이렇게 끔찍하게 끝이 났습니다. 필 워터스, 은퇴한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이번에 지미 그레이시에 대한 소식이 들어온 이후로 이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레이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로앤 크라임의 On the Case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과 피코, 스트리밍도 이용해주세요. 지금까지 로앤 크라임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